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호재영입니다. 예, 저번 에피소드 편에서 제가 이제 인턴을 하다가 C형 간염 환자가 이제 간 이식을 받았는데 이제 그 환자를 체열하다가 바늘에 찔려서 이제 제가 C형 간염이 걸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월 지금도 기억이 나요. 2006년 1월 30일 날 이제 다시 한번 피 검사를 해봤더니 AST, ALT, 그다음에 토럴 빌루루빈이 이제 많이 올라가 있어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입원을 했죠. 그러니까 그 전날에는 인턴이어서 이제 뭐 환자 피 뽑고 뭐 잡일 같은 거 하고 다니다가 갑자기 이제 페이션트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어드미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드미션을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ASALT가 높아졌으니까 HCV 이제 PCR 같은 것도 해야겠죠. 그래가지고 타이터도 봐야 되고 뭐 지노타입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도 기억나요. 리버 얼트라사운드 같은 것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턴이었다가 그 다음날 입원하니까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도 막 저희 학교 선배도 있고 아는 내과 선생님도 주치의 선생님이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바탕 뭐 막 아마 말이 많이 돌았던 것 같아요. 인턴이 일하다가 바늘에 찔려서 시험 과정 걸려가지고 입원했다고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 한 두세 주 정도 입원했던 것 같아요. 입원해가지고 그냥 병원에서 좀 쉬는데 와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이게 토러 빌리루빈이 제가 아마 한 6인가 7까지 올랐던 것 같고요. AST가 제가 알기로는 1700, 뭐 ALT도 2000까지 갔었어요. 이렇게 오르고 막 전디스도 되게 심하게 생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정말 이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나우지아예요. 나우지아. 와, 제가 이제 살면서 이렇게 나우지아가 많은 적은 정말 처음 봤었어요. 와, 아무것도 못 먹겠고 물도 못 마시겠고 진짜 한 2, 3일 정도는 2, 3days 정도는 병동에서 나우지아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고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두세 주 정도 입원하다가 이제 퇴원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쉬는 거죠. 뭐 디스차지 해가지고 이제 레스트 해가지고 이제 경과를 봐야 되죠.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헵시가 한번 걸리면 이게 크로닉하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가 오랜 기억을 다듬으면은 6, 70%는 크로닉하게 간다고 되고 있어요. 그리고 어큐트하게 가는 경우가 2, 30% 정도만 어큐트하게 가서 낫고 나머지는 60%, 70%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울하죠. 이제 헵시가 걸렸는데 60%, 70% 만성이 된다 그러니 해야 될 일도 많고 미국에도 가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쉬게 됐어요. 그래서 쉬게 되고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데 이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일단 시험관념이 나오니까 이거는 갈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모든 자료를 들고 이제 신체 검사하는데 다시 갔죠. 그래서 7급이 나왔어요. 7급. 그러니까 1급이 제일 건강한 거고 2급이 그 다음이고 3, 4고 이렇게 되는데 7급은 뭐냐면요. 이게 어큐시 돼서 나아버리면 내년에 군대 가야 되고 만약에 만성이 돼서 크로닉으로 가면 군대가 안 가도 돼요. 그래서 이제 잠깐 생각을 했죠. 여러 번 생각하고 결정난 게 뭐냐면요. 군대는 가야지. 내가 진짜 어큐스로 돼가지고 헵시가 나와서 군대를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피 스토리는 어큐 헵시가 걸려서 이제 레미션이 되면 이제 군대 가면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죠. 나는 이거 만성 가서 군대 안 가느니 나는 어큐트해서 나고 군대 가겠다. 아주 이제 1년 동안 쉬는 거예요. 7급은 1년 동안 쉬고 내년에 다시 재검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뭘 할까 막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제가 그때 아는 이선영 선생님이라고 어, 안과에 이선영 선생님이라고 있었어요. 안과에 이선영 선생님이라고 계셨었거든요. 그분도 지금 미국에서 안과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실험실에 와서 이제 일을 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이제 1년 쉬게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실험실이 이제
그 고재영 선생님과 윤영희 선생님이 하시는 실험실이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알게 돼서 이렇게 이 실험실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풀타임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팔타임으로 와서 왜냐하면 간염 걸려가지고 힘든데 막 스트레스 받고 막 하루 종일 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때 뭐가 있어야 됐냐면요. 팩 인터페론을 맞았었어야 돼요. 그때 당시에 트리트먼트가 뭐였냐면요. 어큐트 헵시나 크로닉 헵시가 걸리면 이 팩 인터페론이라는 걸 맞아야 돼요. 이거를 weekly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진짜 심해요. 사이드 이펙트가 바디에이크 같은 사이드 이펙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이드 이펙트가 너무 심해서 제가 매일은 뭐 일을 못하겠고 오전에만 일을 하거나 오후에만 일을 하거나 하루에 4-5시간만 일을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실험실에서 이 파트타임 잡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어큐시 될지 크로닉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제가 알기로는 한 3month 정도를 이제 기다려 봐야 되는데 그때 이제 제 외래 선생님이 이명석 선생님이셨거든요. 이제 아산병원에 계시는 간 헤파톨로지신데 이명석 선생님이 미리 치료를 하자. 그러니까 어큐시 걸린 다음에 다 나아서 뭐 한 3개월이나 4개월을 보고 나으면 치료를 안 해도 되고 안 나으면 치료를 하고 그런 거였는데 빨리 치료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태어나자마자 한 달인가 있다가 바로 치료가 들어갔어요. 어큐트 헵시가 낳자마자 이제 바로 치료를 한 거죠. 그래서 패그 인터페론이라는 위클리랑 그 다음에 리바바일이라는 약을 매일 먹으면서 이렇게 치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패그 인터페론은 위클리에서 한 12주인가 맞은 것 같아요. 4달? 4달 정도 맞은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3-4달 정도 이제 고생을 했죠. 이거 맞고 나면요. 제가 그래서 실험을 해야 되니까 이 패그 인터페론을 every Friday에 맞았어요. 왜냐하면 Monday에 맞으면요. 이 몸살기가 너무 심해서 Monday, Tuesday는 그냥 집에 누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못 맞아요. 그래서 Friday에 맞으면 Friday afternoon에 맞으면 Saturday, Sunday는 집에서 누워서 좀 쉬고 또 Monday에 다시 실험실을 나가고 이런 식으로 제가 실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팩 인터페론 맞고 파타임으로 랩도 하면서 그렇게 이제 몇 달을 보낸 거죠. 근데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 3 weeks 지나서 피 검사를 하자 그랬었거든요. 블러드 테스트를 하자 그랬는데 그때 HCV, PCR이 non-detected가 됐어요. 그 말은 뭐냐면 3주 만에 바이러스가 다 없어진 거죠. 몸에서. 그렇다고 바로 멈추는 건 아니고 그래도 12주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되게 해피하게 다행히 정말 다행히 팩 인터페론의 반응이 너무 좋아서 이때 이거 12주 맞고 다 완치가 됐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SVR이라 그러죠. Sustained Virologic Response.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정말 진짜 운이 좋게 12주 동안 이렇게 치료받고 지금도 가끔 가다가 이제 AST, ALT 검사하고 뭐 HCV, PCR 같은 거 한 번씩 해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non-detected예요. 그러니까 complete remission이 됐다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 편에 제가 이제 이 지노타입에 대해서 얘기 드렸는데 쟤는 지노타입이 이제 안 좋은 1B였거든요. 제가 1C라 그랬는데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환자가 1B였고 타입 2 리버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그 환자의 지노타입은 1B였어요. 그래서 이게 1B가 가장 예후가 안 좋은데도 저는 다행히 너무 행복하게 이렇게 팩 인터페런 치료를 받고 어큐트 헵시가 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해피한 케이스가 된 거죠. 근데 기다리는 건 뭐냐? 이제 밀리터리 서비스가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그 헵시가 낳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다시 이제 중위군의관으로 First Lieutenant로 중위관으로 이제 군대를 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1년을 낭비한 거죠. 헵시가 걸려서 1년을 낭비했는데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제 인생의 축복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첫째는 이제 고재영 선생님 랩에 들어가서 기초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초 연구. 제가 기초 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이때였었어요. 왜냐하면 고재영 선생님이란 분이 아시겠지만 서울대 나오셔서
한국에서 트레이닝 안 받으시고 미국에 이제 스탠포드에서 박사를 하시고 뉴로사이언스 그 다음에 뉴럴러지 레지던트를 하시고 다시 한국에 오셨거든요. 근데 선생님을 옆에서 보니까 기초 연구를 되게 즐기시면서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약간 그래 나도 좀 나중에 커서 실력이 되면 기초 연구를 하고 싶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기회였고 또 하나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제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된 거죠. 제 와이프가 이제 고지영 선생님 랩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실험실에서 연구도 하면서 가까워지게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사귀자고 해서 이제 배우자를 만나게 돼서 저는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실험 그때 햅시가 걸려서 1년 고생은 했지만 기초 연구에 대한 꿈도 생기고 배우자도 만나고 그래서 저는 축복이었던 걸로 저는 생각이 돼요. 예. 그렇게 돼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되죠. 그래서 군대를 가는데 제가 혈압이 좀 있고 그때 눈이 부동시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4급이 나왔었어요. 4급. 그래서 4급이면 보통은 이제 공보위 가거든요. 남자분들은 아시겠지만 4급이면은 이제 공보위를 가게 되는데 이제 뭐 운이 없으면은 군의관도 갈 수 있게 되죠. 공보위를 가느냐 군의관을 가느냐 이게 아주 큰 기로잖아요. 왜냐하면 공보위 가면 편하고 서울에도 자주 올 수 있는데 군의관 가면 뭐 위수지역이니 휴가도 통제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4급이니까 이제 공보위를 가겠거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웬걸 실제 발표가 났는데 군의관이 발표가 났어요. 그래서 진짜 웃긴 건 군의관이 발표가 나자마자 공보위는 좀 있다가 들어가는데 군의관은요 1주 만에 들어가야 돼요. 1주 후에 입영. 저기 영천에 있는 삼사관학교. 그래서 영천 삼사관학교에 이제 입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 당시에 한 8주였나요? 8주인가 10주인가 이제 군사훈련을 받는데 와 진짜 나이 많은 막 그때 당시 나이가 26, 7 뭐 이때인데 그런 그 나이 많은 의사들을 데리고 훈련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때도 참 재밌는 일도 많고 머리 빡빡 감고 하라는 거 다 하고 막 그러고 막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제 좋은 곳에 배치를 받기 위해서 훈련을 진짜 열심히 받았어요. 시험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왜냐면 이게 훈련을 잘 받고 점수가 높아야 자기가 원하는 좋은 데로 갈 확률이 높아져요. 서울 주변으로. 그런 생각 때문에 막 그 장거리 달리기 같은 것도 진짜 저 달리기 잘 못하는데도 막 힘내가지고 왜냐면 서울 부근으로 가야 집도 가깝고 그리고 제 그때 여자친구가 이제 서울 부근에 있어서 그래도 와이프랑 한두 번 정도 더 봐야 되니까 서울 부근에 가려고 엄청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막 진짜 진짜 100명인가 뛰는 그런 장거리 달리기가 있는데 제가 원래 장거리 달리기 진짜 못하거든요. 근데 진짜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막 5등인가 했어요. 점수도 되게 좋게 받고 나름대로 점수는 좋고 훈련도 잘했고 그랬는데 웬걸 추첨하는데 남해가 됐어요. 남해가 돼가지고 와 진짜 절망이었죠. 그때 지도 보고 저는 남해라는 게 섬이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남해라는 섬이 있는지도 몰라서 이제 남해를 이제 남해 이제 그 남해로 이제 그 군의관 하는 장소가 지정이 돼서 남해로 이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군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의대 졸업하고 인턴 끝나고 또 1년 쉬면서 실험실 경험도 하고 와이프도 만나고 좋았는데 또 남해라는 그런 군의관 지역이 좀 먼 곳으로 정해지고 후방으로 정해져서 예. 그래서 또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남해에 갔던 것도 참 행복한 것 같았었어요. 이것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시험관에 걸려서 잘 나와서 다행히 군대를 갈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제가 군대에 가서 이제 USMLE 공부하고 이런 얘기는 또 다음 편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 여러분들 잘 계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